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사정기관들 수사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수처도 나서서 검경 사건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구하면서 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백 기자,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각각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수사에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죠. 그러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연일 김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 오늘까지 세 번째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고요.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숙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 등 군 인사들도 연이어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경기 과천에 있는 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김 전 장관 공간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는데요. 오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군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가능한 건가요? 사실 경찰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네. 출국 금지는 원래 출입국 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종속된 자가 원래대로라면 임명권자를 출국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또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서 외교적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위라 출국 금지 자체가 상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고 대통령이 재직 중 기소가 가능한 내란죄 수사로 입건이 돼 있으며 외교를 포함해서 일체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 대행자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효율적인 것이냐 비효율적인 것이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꼬일 우려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십 명은 되는데 각 기관에서 저마다 그 참고인 피의자를 불러대기 시작하면 다 같이 진척이 늦어질 게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공수처장이 어제 검찰과 경찰 상대로 이 관련 사건을 이첩해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공수처장의 이런 이첩 요구가 법에 따라 요청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에는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공수처가 든 근거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네. 일단 내용 보시면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겹치는 경우에 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응해야 된다,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이른바 강행 규정이고 네. 요청을 받은 검찰과 경찰이 이첩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입니다. 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이 수사 우선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러면서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 경찰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사실 각 기관마다 수사 착수의 법리적 검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이첩 요건에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앞서 본 조항 다시 보시면요. 검경과 공수처가 우선 중복 수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정작 공수처가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공수처 법대로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공수처 이첩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반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과거도 계속 이와 같은 일방적 상정이 있었지만 당일날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관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법사위에 바로 상정하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 활동은
법안 토론을 거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희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민주당의 어떤 협치의 네, 방금 전에는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럼 백인성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했던 거가 이렇게 사건을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검찰과 경찰의 입장에 관련돼서 이제 물어봤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아까 말씀을 해주시자면 지금 경찰의 경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은 명확히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이게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에 관련 범죄로 아마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때문에 그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중복 수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 공수처가 다른 기관의 이첩 요청권을 발동한 게 처음이라서 예. 이 수사가 진행 정도가 좀 후기인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없기 때문에 검경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에서 이첩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피해자로 입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검찰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공정성 논란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과 경찰이 사건 이첩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이첩을 거부하게 되면 별다른 불이익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있어서 만약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수사기관장이 있다면 이 임명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는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를 정해놓은 규정도 마찬가지로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검찰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하라고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또 중복 수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를 본회의에서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네. 일반 특검법 역시 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특검이 출범할 경우에 만약에 공수처가 검경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더라도 공수처와 특검이 또다시 중복 수사하는 모양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공수처와 특검 모두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이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